테슬라 소식입니다. 중국서 모델 3 12만 7천여 대리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된 모델 3 12만 7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이 8일 보도했다. 테슬라는 2019년 1월 11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9만 3,578대, 중국으로 수출된 3만 4,207대 등 중국 시장에서 판매된 모델 3 총 12만 7,785대를 리콜하겠다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보고했다. 이번 리콜은 차량 후방 모터에 있는 인버터에 반도체 부품의 미세한 제조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인버터의 결함으로 이어져 주차 상태에서 출발을 못하거나 주행 중 구동력을 상실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충돌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밝혔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월 앞 유리성의 제거 기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문제로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된 모델 3과 모델 Y 등 약 2만 6천 대를 리콜한 바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역시 애플이 답인가. 서학개미 최등급. 애플이 지난달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제치고 서학개미의 최애 종목으로 올라섰다.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내의 증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펀더멘털이 약한 고성장 기술주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빅테크로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서학개미들은 애플 2억 174만 3,276달러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순매수 규모로만 보면 압도적 1위에 해당한다. 서학개미들은 지난달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하고 애플 다음으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클래스C를 사들였는데 애플 순매수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당초 서학개미들의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았던 종목은 단연 테슬라였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장에서 테슬라를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지난달 돌연 테슬라에 대해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테슬라가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8거래일 연속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 리스크와 금리 인상 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서학개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애플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애플 매수 시기를 묻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 투자자는 애플이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글을 올렸고, 투자자들은 저도 타이밍을 기다린 지 3주째인데 그냥 오늘 샀다. 고민은 매수 시기만 늦출 뿐 애플만 꾸준하게 모아도 수익률이 괜찮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애플 주가도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애플은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9년 만에 가장 긴 상승 랠리를 보였다. 29일 CNBC는 첫 번째 아이폰이 2007년 출시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랠리는 아이폰 시대 들어 최장기 상승 기록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애플의 종가는 178.96달러로 지난 1월 초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인 182.01달러에 근접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4억 5천 대로 추정돼 전년 대비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애플의 파죽지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창민 KB증권연구원은 애플의 2022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6천 대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애플은 2020년 하반기 이후 판매량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중저가 스마트폰인 아이폰 SE3 출시 효과까지 더해져 2021년에 이어 역대 최대 판매량 경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기업용 윈도우 업데이트 관리 매니지드 서비스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사용자를 위한 윈도우와 오피스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 서비스를 내놨다. 7일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와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엔터프라이즈 E3 등급 이상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윈도우 오토패치 서비스를 오는 7월 출시한다. 윈도우 오토패치는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의 품질 및 기능 업데이트를 비롯해 각종 드라이버, 펌웨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딜리버리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다. 윈도우 오토 패치에 가입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주 화요일마다 OS와 오피스 앱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만든다. 윈도우 오토 패치를 작동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비스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와 인튠이 필요하며 지원되는 윈도우 10 및 윈도우 11 버전을 실행해야 한다. 특정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진 않지만 윈도우 11 하드웨어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서비스는 추가 비용 없이 등록된 엔드포인트에 윈도우 및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며 이 관리자는 가치를 창출할 시간과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되며 매월 두 번째 화요일은 또 다른 화요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정기적인 보안 패치 배포일로 운영했다. 한 달 사이 나온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고 드라이버 업데이트나 버그 수정 사항을 반영한 업데이트다. 이에 각 기업은 직원의 PC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조직과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과 최신 OS의 호환성, 하드웨어 사양 충족 여부 등을 검증한다. 윈도우 오토 패치는 이 같은 작업 부담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신한다. 과거 윈도우 업데이트는 이 조직에서 덜 중요한 작업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기업을 노린 해킹과 랜섬웨어의 급증으로 OS와 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 등 국가에서 후원하는 사이버 공격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요성을 높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면 보안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혁신은 유용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므로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호를 강화하며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고유하고 복잡하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환경 변경을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도입하려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새롭게 반영해야 하는 변경 사항의 수는 항상 증가하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미국 당국 타깃된 아마존. 아마존이 미국 정부의 관심 대상이 되면서 사업 운영에 부담이 생겼다. 관행으로 여겨지던 경영 스타일이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가 하면 첫 노동조합 설립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지 의사를 내비치면서 아마존을 압박하고 있다. 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서드파티 셀러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서드파티 셀러란 아마존으로부터 판매 플랫폼을 제공받는 대신 수수료를 내는 판매 업체를 일컫는 말로 그간 이들의 데이터를 플랫폼 제공업체가 취득하는 게 업계 관행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해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는데 서드파티 셀러의 데이터를 사용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아마존은 판매자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당국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거절했다. 최근 당국이 이 부분을 문제 삼았고 이미 아마존 고위 임원진의 연락을 취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마존 스태튼 아일랜드 창고 노동자들이 사내 첫 노조를 결성한 지 며칠 만에 북미 건축 노조연맹 대회에 등장해 지지 발언을 내놓아 아마존을 당혹스럽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조 가입 선택은 노동자에게 달려있다며 아마존, 우리가 간다. 조심하라고 말했다. 이후 백악관은 단체 교섭에 대한 오랜 지지를 표명한 것일 뿐 정부가 직접 기업에 관여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의 발언은 아마존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발언이었다며 그가 노조 행사에서 처음으로 아마존을 호명한 것에 주목했다. 게다가 아마존이 사내 메신저 금지어에 노조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언급은 의미가 남다르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직원들과 대립하는 아마존에 한 발 날렸다며 대통령은 반노조로 인식되는 고용주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미 대통령 전용기 제작 사고.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신형 미 대통령 전용기 생산 공정에서 소규모 사고가 나 제작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올해 초 제조 중인 신형 에어포스 원 2대 중 한 기체를 제킹하는 중에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제킹이란 성능 점검, 정비, 부품 교체 등을 위해 지지대를 이용해 항공기 기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문제의 기체를 공장 내부 거치 구조물에서 여러 제킹용 기구에 올려두는 작업 중 기체 무게가 일부 기구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미 공군 측은 이번 사고에 따른 기체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상 여부와 별도로 보잉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WSJ는 전했다. 사고 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공정을 감독했던 직원은 유사한 작업에 참여했던 경험은 있지만 제킹 작업 자체를 이끈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직원들도 정해진 작업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 실시된 정기 마약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직원도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미 공군 대변인은 시정 작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보잉 대변인은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면서도 본사의 모든 생산 공정에서 엄격한 품질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도 신형 에어포스 원 생산과 관련해 보잉의 관리 미흡이 지적됐다. 당시 제작 중인 2대 가운데 1대에서 내용물이 비어있는 소형 술병 2개가 발견돼 조사가 이뤄졌다고 WSJ이 보도했다. 보잉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39억 달러 규모의 새 에어포스 원 2대를 2024년 말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현재 보잉과 미 국방부가 신형 에어포스 원 기체 인도 일정을 두고 협상 중이라며 보잉 측이 기존 일정보다 17개월가량 공급이 늦어질 것 같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공군 측은 공급이 보잉 측이 알려온 것보다 7개월 더 걸려 24개월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